잘 잤니? 자, 그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 이렇게 먹고 남은 것을 잉여 생산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사냥 다니던 시절보다 생활이 좀 더 복잡해졌단다. 사실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퍽 소박하고 공평했단다.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함께 일했고, 구해온 먹을거리는 모두 모아 힘이 세든 약하든 능력과 상관없이 다 같이 나누어 먹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 굶어 죽게 되고 결국 집단의 힘이 약해져서 모두에게 해가 되었거든. 그런데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이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판에 나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농사일 전체를 보살피고 관리하는 일을 맡거나 잉여 생산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관리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을 차지했어. 결국 한 집단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고 신분과 지위 차이도 생겼어.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불평등이 생긴 거란다. 농사짓기와 함께 시작된 이 모든 변화를 통틀어 농업혁명 또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 농업혁명이 일어난 때가 신석기 시대였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단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과정도 혁명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거야. 지구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수렵 채집 그만, 농사 시작, 함께 아니란 말이지.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일어났어. 그리고 농업혁명 이전 사람들과 이후 사람들이 아주 딴판이었을 거라고 상상하진 말아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혹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 모습은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았을 거야. 헐뜯고 미워하고 속이기도 했을 테고. 자, 그럼 농업혁명이 낳은 변화에서 피어난 고대 문명에 좀 더 이야기해보자. 세계 4대 고대 문명. 비밀을 간직한 듯한 거대한 피라미드, 미라가 된 시체, 공포영화냐고? 고대 이집트 문명이 남긴 흔적이란다. 세계사 하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을 떠올리고 그것이 가장 오래되고 앞선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건 지금까지 세계사 공부를 유럽 중심으로 해온 탓이야. 알고 보면 유럽은 다른 지역보다 퍽 늦게 문명이 발달한 곳이란다. 앞으로 살펴볼 4대 고대 문명에 유럽 문명이 포함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만 봐도 알 수 있어. 시야를 넓혀서 지구 전체를 보렴.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발전하게 될 거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기원전 3000년 무렵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일대, 중국의 황허항아 일대, 이집트의 나일강 일대, 인도의 인더스 강 일대에서 문명이 시작되었단다. 이 네 곳의 문명을 각각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해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이라고 해. 통틀어서 세계 4대 고대 문명이라고도 해. 그렇다고 4대 문명 외에 다른 문명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남북 아메리카 곳곳에 살던 사람들도 나름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었어. 그러니까 4대 고대 문명이란 단지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앞선 문명을 일컫는 것이라고 여기렴. 이제 고대 문명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꾸나. 메소포타미아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농업이 발달한 곳으로 손꼽혀. 메소포타미아란 그리스어로 두강 사이라는 뜻이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이 흐르는 지역을 말해. 여러 민족, 여러 왕이 번갈아가며 이 지역을 차지했어. 수메르인,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이 대표적이란다. 수메르인은 퍽 앞선 문명을 갖고 있었어. 문자를 만들어 쓰고 농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켰지. 점성술, 태음력,
산수와 기하학 등이 발달했단다. 수메르인의 문자는 말랑말랑한 진흙 점토판에 갈대로 쓴 거야. 문자 모양이 세기를 닮았다 해서 서령 문자라고 해. 훗날 페니키아인들이 이 서령 문자를 좀 더 간단하고 쉽게 고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알파벳의 조상이란다. 잘 기억해 두었다가 친구들과 영어 공부할 때 얘기해 주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 일대에는 도시들이 번창했어.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는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있었어. 지금은 폐허가 되어 버렸지만 한때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였지. 장사를 하려고 세계 곳곳에서 찾아든 외국인들로 북적였단다. 티그리스강 상류에는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니네베가 있었어. 바빌론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였고 니네베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였단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함무라비 왕은 커다란 돌기둥에 서령 문자로 법전을 새겨 놓았어. 함무라비 법전은 원본 전체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법전이야. 이집트 역시 메소포타미아와 어깨를 견주며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곳이야. 이집트에서는 왕을 파라오라고 했어. 파라오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신의 아들이라 자처했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죽으면 나일강의 신이 되어 홍수를 다스린다고 믿었어. 파라오가 죽은 뒤 머무는 집이 바로 피라미드란다. 그럼 미라는 뭐냐고?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한다고 이집트인들은 믿었거든. 육신이 사라진 뒤에 살아남을 영혼을 위한 것이 미라야. 이집트인들의 미라 만드는 기술은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한 일로 여겨지고 있어. 내장을 빼내고 특수한 방부제와 향료를 채워 봉고붕대로 동여맨 미라. 그 중에는 얼굴까지 그대로 보존된 채 남아있는 것도 있다고 해. 피라미드 벽에는 화려한 색깔로 그림을 그려 넣었어. 그 그림을 보면 그 시절 이집트인들의 생활을 자세히 알 수가 있지. 나일강에 커다란 그물을 쳐서 드로리를 잡는 모습, 배를 타고 누를 저으며 창을 던져 고기 잡는 모습, 농토에 물을 대고 소나 염소를 몰고 가는 모습, 곡식을 타작하고 빵 굽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단다. 다음에는 인도로 가서 인더스 문명과 황허 문명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 해. 그동안 궁금하겠지만 잘 지내고 또 만나길 기약하자.